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설계, 모든 계층을 보호하는 20가지 오픈소스 도구라는 글입니다. 네, 이 글 시작이 재밌어요. 어떤 큰 시스템 실패가 거창한 사고 하나 때문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겹쳐서 생긴다. 그 스위스 치즈 모델 비유로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유명한 비유죠. 구멍들이 딱 맞아떨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GTA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네. 핵심 원칙이 아주 그냥 명확해요.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검증해라. 그렇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생각해보면 요즘 클라우드다, 분산 시스템이다,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아이디, 자율 AI 에이전트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네트워크 경계,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아니니까 괜찮아? 이게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죠. 네, 그 암묵적인 신뢰가 이제 위험하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GTA는 바로 그 암묵적인 신뢰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일종의 설계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학이요? 네, 2020년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IST에서 발표한 원칙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사용자든 기기든 딱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고, 최소 권한? 네, 그리고 네트워크를 잘게 나누는 거죠. 혹시 어디 한 군데가 뚫려도 확 퍼지지 않게요. 아, 구획을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인증하고 인가하고 항상 검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우리 시스템 어딘가는 뚫렸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와, 약간 편집증적인가 싶기도 한데 필요한 거군요. 네. 모든 요청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ZA를 실제로 구현할 때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들을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방화벽, 네트워크 분할, 암호화, 워크로드 아이디, 인증, 인가 이렇게요. 네, 주요 영역들이죠.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방화벽, 모드 스큐리티나 오픈 센스 같은 도구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전통적인 방화벽 아닌가요? 맞아요. 전통적인 경계방어 도구죠. 근데 이게 어떻게 ZA랑 같이 가는 거죠? 오히려 ZA에서는 이런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좋은 지적이신데요. 물론 이 방화벽들이 네트워크 경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은 해요. 중요하죠. 네. 하지만 GTA가 요구하는 그 세밀한 제어, 예를 들어 신원 기반이라든지 상황 인식 접근 제어 같은 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 단독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다른 보안 계층이랑 같이 써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모드 시큐리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건 HTTP 트래픽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고 SQL 인젝션 같은 공격을 막아주니까 좀 더 깊은 수준의 검증을 도와서 GTA를 보완해 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화벽도 여전히 역할은 있지만 다른 도구들과 함께 쓰여야 ZA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분할인데요. 이것도 ZA의 핵심 원칙 중 하나라고요. 내부 트래픽이라도 그냥 막 믿지 말고 구역을 나눠서 이동을 제한하고 검증해야 한다. 네, 그렇죠. 마치 배 안에 물이 들어찼을 때 격벽이 있어서 전체로 퍼지는 걸 막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비유 좋네요. 여기서는 캘리코나 실리온 같은 도구들이 특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마이크로 세분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나와요. 네, 마이크로 세분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만약에 시스템의 한 부분이 침해되더라도 그 피해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거죠. 아까 그 스위스 치즈 구멍 하나가 뚫려도 다른 구멍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게 막는 거예요. 네. 특히 실리움 같은 경우는 리눅스 커널에 eBPF라는 기능을 쓰거든요. eBPF요? 좀 생소한데요. 아, 이게 커널 자체에서 네트워킹이나 보안 규칙 같은 걸 아주 효율적으로 성능 저하 거의 없이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오, 성능까지 잡는군요. 네, 그래서 이걸로 아주 세밀하게 트래픽을 제어하고 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잘게 나누면 관리하기 복잡해지진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단점일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세분화를 도입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계획하고 또 자동화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ZTA라는 게 결국 특정 제품 하나 딱 도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여러 도구들을 조합해서 시스템 곳곳에 있는 그 신뢰의 허점, 스위스 치즈 구멍들을 계속 메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오픈소스가 이런 유연성을 주는데 큰 장점이 있고요. 네, 언급된 6가지 영역 중에 암호화랑 인증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물론이죠. 암호화는 데이터가 오가는 중이거나 저장되어 있을 때 이걸 보호해서 혹시 유출되더라도 내용을 못 보게 하는 기본적인 방어선이고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인증은 이제 접근하려는 사용자나 귀기가 진짜 나 누구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TLS 암호화는 기본이고 사용자 인증에는 키클로크 같은 오픈소스 도구들이 많이 쓰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ZTA의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사용자뿐만 아니라 워크로드, 그러니까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자체의 신원도 검증해야 한다고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서비스끼리 통신하는 건데요. 요즘 시스템 보면 정말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막 통신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도 정말로 이 요청을 보내는 서비스가 우리가 허가한 그 서비스가 맞나 이걸 확인해야 하는 거죠. 악성 코드가 정상 서비스인 척 위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서비스 간의 위장까지 막아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스파이럴 같은 도구들이 이런 서비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신원 증명,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정말 촘촘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가 단계인데요. 인증을 통과한 사용자나 워크로드라도 아무 작업이나 다 할 수 있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증은 당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라면 인간은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네. 서버스나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 줄여서 오빠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정책 엔진 도구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정책 엔진이요? 네, 인증을 통과했더라도 특정 파일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어떤 명령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 요청이 미리 정해놓은 정책에 맞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ZTA의 최소 권한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인증과 인가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명확히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게 단순히 특정 보안 제품 몇 개 사서 설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제품보다는 접근 방식, 일종의 사고방식의 전환이죠. 네. 아무것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검증한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 곳곳에 있을 수 있는 그 스위스 치즈 구멍 같은 암묵적인 신뢰의 허점을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메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네트워크 경계는 점점 흐릿해지고 내부자 위협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복잡한 IT 환경에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접근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죠. 네. 오늘 살펴본 이런 오픈소스 도구들은 여러분이 ZTA를 실제로 구축해 나가는 여정에서 아주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서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 관점의 변화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이 태도요. 이걸 IT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나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들, 여기에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 흥미로운 제안인데요. 예를 들면, 이 정보 출처는 진짜 믿을 만한 건가? 라든지, 아니면 늘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 이런 질문들이요.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좀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자세. 비판적 사고와도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